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 보시면 이제 열 파악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챕터 13가 이게는 화학 반응성 이제 엔탈피 변화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또는 열이 얼마나 출입되겠습니까? 또한 헤스의 법칙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성 엔탈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오늘 챕터 4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챕터 4 반응의 자발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자유에너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련의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시스템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지? 이 개와 그 주위와의 관계입니다. 머티리얼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 이게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가 있겠네요. 무슨 개라 부르죠? 열린 개입니다. 물질은 이동할 수 못하면서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한다. 징계. 그렇다면 물질 및 에너지가 전부 다 찾아내는 이런 것은 고립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개는 어떤 개가 있습니까? 그치? 그래서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질은 안 지나가는, 그래서 어떤 통해서 일련의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외부로 열이 방출 또는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닫힌 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닫힌 개 속에서는 기체끼리 뭐 반응을 시킨다든지 하면 압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 반응 용기의 부피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죠. 이 안에 몇 개의 분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온도계 꽂아놓으면 온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죠. 뭐 결국엔 PV 이퀄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의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좀 더 뭐하다? 안정화된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지? 그래서 델타 H를 씀에 있어서 반응물의 엔탈피하고 생성물의 엔탈피를 비교해볼 때 엔탈피가 낮아지는 델타 H가 의미되는, 즉 발열인 경우가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라고 했었네요. 그죠? 그렇다면 발열하고 무조건 항상 자발적입니까?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S 엔트로피라는 놈입니다. 엔트로피는 어떤 개 속에 있는 물질들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상수 K의 L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 화학 2 정도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일반 화학 중부에서 이런 부분이 아마 소개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어떤 반응의 자발성을 따져봤을 때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쭉 퍼져나가는 게 자발적이지, 그 퍼져나가는 잉크가 어느 한순간 한 점에 모일 수 있다. 그들은 확률상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든 플라스틱 2개 각각 질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콕을 열면 이들이 섞여가지고 질소하고 산소가 뭐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뭐하다? 자발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질소가 전부 다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산소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그런 일은 물론 확률상 그렇지 않겠어요? 확률상 기체 분자들마다 확률상 2분의 1의 확률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확률은 너무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이 엔트로피 S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엔트로피 S가 증가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엔트로피 S가 증가될 수 있는 거. 일단 온도는 어때야 될까요? 온도는 좀 더 높은 게 좀 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상태 변화를 볼 때 상태 고체와 액체, 기체 중에서 가장 무질서한 정도가 큰 놈은 누구다? 기체. 즉 고체에서 액체로 갈수록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자수, 예를 들어서 기체가 반응하는데 NO2 두 개가 N2O4가 되는 반응과 그 반대 반응 1번 반응과 2번 반응 어떤 게 무질서한 정도가 더 커지겠습니까? 하면 2번 반응 분자수가 늘어나는 게 더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체 덩어리가 물에 녹는 거, 용해되는 거
생각해 본다면, 즉 액큐어스 수용액으로 들어간다면 수화되는 거, 하이드레이션 되는 거, 이게 역시 좀 더 무지산 정도가 증가된다. 즉 염화나트륨이 고체가 되어 있는 것이 물에 던져 넣었을 때 이온으로 녹아나가는 게 훨씬 더 무지산 정도가 증가되어서 좀 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하겠습니다. 실제로 염화나트륨 물에 녹는 과정은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흡열입니다. 엔간한 모든 기체 이용의 과정은 우리가 이거 엔탈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기체 이용의 과정은 발열이에요. 대부분의 고체와 액체의 이용의 과정은 흡열입니다. 발열이 될 수 있는 고체 몇 가지, 발열될 수 있는 액체 몇 가지를 좀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어떤 고체 물질이 물에 녹는 과정이, 이용되는 과정이 발열일까요? 저번에 안 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고체 물질이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발열될 수 있는 고체 물질, 일단 NaOH 수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수화나트륨은 물에 녹는 과정이 발열이에요. 그래서 헬스기 법칙 할 때 많이 썼던 거 있잖아요. 헬스기 법칙은 NaOH 이게 솔리드였다가 액큐어스 되고 그 다음에 염산 부어서 중화가 됐을 때, 그래서 각각 용해열과 그리고 중화열을 볼 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솔리드에다가 바로 염산 부어서 다이렉트 내리는데 이때 에너지 값이 서로 같은데요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발열 과정이면은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이 델타 G를 볼 때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요. 발열이면 이게 마이너스고요. 참고로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뭐 한다고? 자발적이에요. 네. 그러면 델타 S 지금 수화나트륨 물에 녹는 과정은 이게 양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수화나트륨 물에 녹는 과정은 그 어떤 온도에서라도 항상 자발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는 과정이 뭐라고요? 흡열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건 이제 온도에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온도에서는 녹는 게 자발적, 특정 온도에서는 그 기준 온도보다 온도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자발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온이라고 한다면 요 T의 의미가 없으니까 저온에서는 델타 H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겠고 고온이라면 엔트로피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쪽에 있는 이제 챕터 4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발열되는 고체 물질은 뭐 몇몇 가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놈이 수산화툼이 있었습니다. 또 염화칼슘이 있네요. 이 염화칼슘이 제설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린데도 그냥 동그랗게 녹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의 부식을 좀 촉진한다든지 또는 주변 가로수가 고사되는데 역시 또 일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에다가 물에 녹아갖고 이제 우리가 어느 내림 효과가 참 좋은데 아까 그런 부정적이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으로 이제 뭐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얼마 전 기사가 그 배추 고랭지 생산하는 강원도에서 주로 뭐 영월 뭐 이쪽인 것 같네요. 거기서 이제 배추를 절인 배추 해갖고 팔잖아요. 그냥 배추로 파는 것보다 절인 배추로 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좀 더 높으니까 문제는 남아있는 소금물이 그걸 그대로 강물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또 모아서 고체 염화나트륨 그걸 또 식용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제설제로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강원도에도 염전이 있다. 강원도 사건에도 염전이 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사 난 적이 있네요. 그리고 CaO 산화칼슘이 역시 발열 반응입니다. 이 산화칼슘 여기다 이제 물 부으면 이제 물론 수산칼슘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열이 후끈후끈하게 나요. 그래서 야외에서 밥을 해 먹었는데 직접 불 뗄 수가 없을 때 이게 발열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군들이 이거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실 하나 뜯으면 이제 물하고 산화칼슘이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따뜻한 밥을 해 먹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열되는 놈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액체 중에서는 황산이 물에 녹으면 발열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왜냐면 아까 모든 기체 용해가 발열이고 대부분의 고체 및 액체는 흡혈이었는데 발열될 수 있는 고체와 액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런 다 소리예요. 뭐 그런 정도에서 지금 나눠준 프린트에 91부터 93까지 한번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린트에 91쪽부터 93까지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엔트로피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일종의 경우의 가지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여기 A 기체가 뭐 10개 있고 B 기체가 이쪽에 뭐 10개 있었을 때 이제 막 쓰고 있을 때 A가 이쪽에 10개, B가 이쪽에 10개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뿐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하면 섞었는데 뭐 적당하게 A 5개, B 5개, A 5개, B 5개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제일 확률상으로 높죠. 뭐 흔히 말하는 전기 분포가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 끝단에 있는 것들이니까 가장 확률이 적은,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그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 화학에서는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식이 나오고 그냥 화학처에서는 그냥 경우의 수 또는 무질산 정도 뭐 이런 정도로서 그냥 말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90번까지 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의 자발성, 즉 델타 G라고 표현하는 깁스 자유 에너지인데요. 이 일련의 반응에서 따끈따끈하게 열이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어떤 델타 H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하겠습니다. 주위 엔트로피는 하겠네요. 요 열이 나왔을 때, 델타 H 나왔을 때 이 주위 엔트로피는 온도 이전 함수라고요. 즉 바깥쪽이 추웠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열 에너지만 나와도 그 따뜻함을 꽤 고맙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날이 쪄더워 죽겠는데 여기서 열 나왔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냐 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주의 엔트로피는 델타 H, 이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계에서의 것을 주의 온도로 나눠준 이게 주의 엔트로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에서 자유에너지 하면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계에서 일어나는 반응 엔탈피, 그것에 대해서 절대온도, 주의 온도로서 나눠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주변 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외부와 이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 에너지가 나왔을 때 이 주변에서는 주변의 기체 분자들이 좀 더 그 에너지 받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쓴 거는
요 델타 H가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반력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델타 S가 증가함을 무시한 정도가 증가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라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이 개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이 개에서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델타 S 개와 델타 S 주위 이게 전체 엔트로피 변화잖아요. 그지? 그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증가하는 것이 이제 자발적이거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델타 S 전체 뭐 우주 엔트로피 변화량은 개에서의 변화와 주위에서의 변화의 합으로 소용될 수가 있겠고 델타 S 개에다가 델타 S 주위는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시스템 개에서 일어나는 엔트로피 변화, 엔탈피 변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98쪽에 그런 것의 증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T를 곱해보면은 T 델타 S 전체는 T 델타 S 개 마이너스 델타 H 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델타 G라고 표현되는 것이 델타 H 개 빼기 T 델타 S 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자유에너지 변화 이 자유에너지 변화가 0보다 작으면 음이면 좀 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이다. 0보다 크면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98페이지의 내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표현되는데요. 결국에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 하겠습니다. 델타 G가 뭐예요? 0보다 작아야 자발적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델타 H가 마이너스이며 델타 S가 플러스가 됩니다. 어차피 T 절대운동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면 그럼 이거는 항상 이 경우는 항상 자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치 이건 항상 비자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갈선 이 두 개 문제는 잘 안 나고요. 요 갖고 이제 따지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T 저온이면은 엔트로피 변화는 극히 무시할 만하겠고, 그래서 얘는 저온에서는 델타 H가 양이다 보니까 비자발적. 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델타 S가 좀 더 주요하게 되면 고온되면 자발적인 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그 반대겠습니다. 저온에서가 좀 더 자발적으로 고온에서는 비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물이 수소하고 산소가 되는 거죠. 반려기는 그게 됩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역반 생각해보면 수소산소 반응에서 수소 요소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델타 H는 뭐다? 델타 H는 양의 값을 가지는 흡연입니다. 되겠습니까? 반면 액체 물이 수소하고 산소라는 기체 분자가 된다는 것은 엔트로피의 변화로서는 어떻다? 양인 게죠. 요게 뭐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온에서는 뭐 지금 상호 같은데 물 놔뒀는데 이게 수소하고 산소로 짜자잔 변한다? 그럴 리가요. 되겠어요? 근데 고온이 되면 어떻다고요? 변화될 수 있겠네요. 이거 제일 처음 해본 사람이 누구죠? 좀 전에 나왔잖아요. 라바제가 뜨거운 주철관에 물통 던져놨더니 주철관이 산화되고 산화철되고 수소피 나오는 거 그런 것들 확인해 본 적이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반응을 준비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엔트로피의 어떤 변화 그리고 발연지 흡연지를 통해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를 따지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중요한 거는 기준 온도가 얼마입니까를 찾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알겠어요? 주의하십시오. 보통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얘는 킬로줄 단위로 많이 써줘요. 킬로줄. 그리고 엔트로피는 줄 퍼 켈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킬로를 줄 단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줄을 킬로 단위로 바꾼다든지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귀찮고 이거 킬로줄 그대로 쓰고 이 줄 그대로 쓰면 단면산이 엉망되면서 당연히 오다프레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 인덱스에서 엔탈피의 변화는 이제 킬로줄 단위로, 엔트로피 변화는 줄 단위로, 줄 퍼 켈빈 단위로 이렇게 주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넘어주시죠. 자, 98페이지 보니까 NO2 두 개가 N2하고 그리고 두 개의 O2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쓰면서 주어져 있네요. 델타 H가 마이너스 68kJ라고 써놨습니다. 델타 H가 마이너스고 그렇다면 얘는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습니까? 델타 S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모든 온도에서는 다 자발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지? 델타 H가 마이너스, 델타 S가 양의 값을 가지는.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이 과정은 우리가 이건 이제 자발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응 속도하고 상관은 없어요. 페이지 99쪽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99쪽 3개의 CO2하고 4개의 H2O 반응시켰는데요. C3H 프로페인 만들어지고 5개의 O2가 만들어집니다. 델타 H가 2038kJ를 되고 있습니다. 역반응 생각해 본다면 이게 프로페인의 연소 과정이고 역반응은 발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뻔하게 델타 H가 양의 값이 흡연이죠. 알겠습니까? 기체 분자수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기체 분자수로 7개가 6개 되니까
델타 S가 음의 값을 가지겠죠. 이 과정이 되네요, 그죠? 이 과정은 그래서 그 어떤 온도에서도 비자발적이다라고 얘기되는 겁이었습니다.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 결국엔 어느 과정이네요, 그지? 어느 과정이면 델타 H는 어떻습니까? 네, 음이죠. 반면 델타 S로 보면은 고체가 액체되는 게 두 배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은 둘 다 요 놈이네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뭐 1자파에서 잘 알다시피 0도씨보다 온도가 낮으면 자발적으로 올 것이고 0도씨보다 온도가 높으면 비자발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요놈은 내가 물이 수소산소 분해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고온이면 자발적으로 물이 수소산소로 분해될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설마 문제가 이런 것들 하는 만들어 보소 하는 문제보다는 특정 반응을 주고 그지? 온도에 따라서 자발적을 따져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정 온도 기준 온도가 얼마가 되겠는지를 직접 계산하라 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예, 그 뒤에는 뭐 전부 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네요. 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더 보시고 20짜리 문제 쉽잖아요. 30짜리 한번 해볼래요? 네.